교수님 잘 보이시나요? 어, 잘 보인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위 논문, 석사 학위 논문의 연구 주제는 이제 용액 공정 기반의 ITO 전도성, 투명 광막의 세척 분석, 농도 및 플래시랩 머닐링의 특성 전반에 대한 연구입니다. 영은아, 어, 잠깐만. 제목 네, 가봐봐. 네. 방막의 최적 농도, 최적을 아래로 내려. 최적 농도가 중요한데 최적이랑 농도랑 떨어뜨려 버리면 한눈에 안 아, 들어오잖아.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키워드가 용액 공정 기반 ITO. 그치? 네. 그다음에 너가 강조하고 싶은 거 최적 농도잖아. 농도로 우리가 한 거잖아. 근데 최적이랑 네. 농도랑 이렇게 거리가 저렇게 멀어져 버리면 한눈에 안 아, 네. 들어오잖아. 그걸 아래로 내려. 네. 음, 해봐봐 계속. 일단은 먼저 ITO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ITO 같은 경우에는 넓은 밴드갭을 가지는 음영 관계로 초능 전도성 산화물 중에서도 가장 전기 전도성이 높고 가시각을 형성하는 영역에서 높은 소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ITO는 이제 OLED와 같은 디스플레이 소재 및 태양 전지와 같은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수능 전공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피규어 원을 보면은 이제 KBV에서 예측을 한 투명 전도성 방막의 시장 성장률에 대해 성장률 확인을 해보면 그중 점점 이제 방막의 시장 성장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ITO 방막이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더 높은 성능을 가지는 방막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TO의 성능 개선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ITO의 내부에서 이제 ITO가 성능을 ITO가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되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인근에서 산소 공급 한 개당 자유전자 두 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자유전자가 장막의 내부를 이동하면서 전기 전도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한번 뭐라고? 자유전자가 뭐라고?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음, 이제 방막 내부에서 전기 전도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 산소 공공이 무한대로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산화 임금으로는 가질 수 있는 전기 전도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도펀트를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첨가하게 되는 도펀트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주석을 가장 많이 첨가를 하게 주석을 첨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임금 자리에 주석이 대체가 되게 되면서 대체가 되게 되면서 자유전자 한계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순수한 산화 임금에 비해서 더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방막을 제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 선- 그런데 이제 주석의 농도가 계속 증가할수록 전기 전도성 또한 계속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게 됩니다.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석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기 전도성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캐리어 농도가 포화되면서 자유전하의 이동을 얻게 하게 되면서 전기 전도성이 낮아지는 형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잠깐만 그렇기 질문 하나만 때문에 할게. 질문 하나만 네, 할게. 첫 번째는 네, 산소 캐리어는 뭐야? 캐리어? 전자들이 이제 모여서 나타나는 농도, 자유전자의 농도? 그러니까 지금 자유전자와 이제 인중과 주석의 농도보다 이제 자유전자들의 농도, 자유전자들의 농도가 캐리어야? 네, 네, 근데 아니고 전하들이, 그러면은 지금 주석에 도펀트된 도핑된 주석이 농도가 높아지면 네, 자유전자가 무한정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자유전자 증가를 다시 또 억제한다는 거야. 네, 그 자유전자가 이제 음. 각막 내부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전도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음. 자유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면서 그러니까 전류가 덜,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면 자유전자의 이동을 방해한다 그랬잖아. 그 네. 캐리어가 뭐냐고. 이제 인중과 주석을 포함해서 이제 내부에 있는 이제 전자나 이제 전공 이런 물질들입니다. 전공 물질? 자유전자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전자? 자유전자도 포함이 되고, 포함해서 자유전, 모든 전자와 전공은 뭐야 그러면? 전공은 이제, 이제 ITO가 N형 반도체인데, 음. N형 반도체가 이제, 제가 헷갈려서 이거 조금 더 찾아봐도 될까요? 그거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 뭐지? 인디움 옥사이드는 전도도가 없거든. 아, 그러니까 네. 인디움 옥사이드는 지금 근데 너의 설명에 의하면 이거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은 없을 텐데 질문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교수님은 일단 인디움 옥사이드에 저기 옥시전 베이컨스가 생기잖아. 네. 생기면은 자유전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네. 설명에 의하면 그럼 전기가 통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로 네. 충분치 않아서 우리 주석을 더핑하면 전자가 더 생기니까 이제 전자 생기는 양이 늘어나서 전도도가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은희가 얘기한 거는 인디움 옥사이드는 전도도가 있긴 있지만 좀 안 좋은 상태고 그러나 네. 자유전자의 이동은 있고 근데 인디움 틴 옥사이드로 틴을 더핑하면 이 전도도가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네. 인디움 옥사이드는 전도도가 없거든. 부도체거든. 근데 이제 조사를 여러 음. 논문 찾아보면 이제 투명 전도성 산나무 자체에도 이제 인중 산나무 자체에도 음. 투명 전극으로 활용을 하, 하고 있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다고 나와 전류가 흐르는 게 있었거든요. 확실해? 왜냐하면 우리 미팅할 때 인디움 옥사이드가 인디움 옥사이드는 전류가 통하지 않고 부도체고 틴 옥사이드 부도체고 근데 인디움 틴 옥사이드로 틴이 더핑 됐을 때 전도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 네. 근데 이제 어, 인중 산나무로 이제 전기 전도성 해보면은 이제 전도성이 나오거든요. 연주한 나오고. 값이 낮게. 네. 근데 굉장히 값이 이게 낮게 어쨌든 나오고. 비교적 차이가 크게 나긴 하는데, 어쨌든, 어, 이제 연장을 측정했을 때는 이제 음, 주석을 도핑한 것보다는 높게 측정이 되지만, 이제 아예 측정이 되진 않게 나오진 않아서, 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인중 산나무 자체로도 투명 전극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인디움 했었거든요. 산화물로 수면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네, 오케이. 인디움 옥사이드 부도체라고 그러던데. 틴 옥사이드도 부도체고. 한번 찾아봐봐. 네,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우리 디스커션 하기는 항상 그렇게 해와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그거는 오케이. 뭐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자유전자가 뭐 이동할 전그 뭐 전도성을 낼 만큼 충분치 않다. 혹은 뭐 밴드갭이 뭐 충분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틴이 더핑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일렉트론이 더 많이 생기니까 전기가 더 잘 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캐리어의 농도가 자유전자의 이동을 가로막는다. 캐리어가 너무 많이 생겨서. 네,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질문 나왔을 때 캐리어의 농도가 높아지면 왜 자유전자의 이동이 방해가 되는지 그것도 이제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겠죠? 오케이.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이제 최적의, 아니, 딱 높은 전기 전도성을 아니, 뭐지? 이런 경향의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구에서, 주석이 도핑이 될 때, 전기 전도성의 최소값을
최대값을 보이는 농도를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고, 이제 보통 말하는 최적의 주석 농도를 1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NMR에서 2023년도에 조사한 ITO 방막의 증착 기술에는 이제 슈퍼터링과 진공증발, 화학적 기상증착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슈퍼터링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한 균질성과 기판에서의 접착력을 보이면서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비용이 높은 것에 비해 효율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슈퍼터링의 단점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증착 기술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조개 기반의 용액 공정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제 장막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공정이 단순하며 이제 비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용매가 아니라 수용액으로 기반의 IPO를 제작을 할 때 친환경 경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퍼터닝에 비해서는 전기 전도성이 비교적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맥 공정에서의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로 어, 한번 가보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테이블은 밑으로 표시하지 않아. 논문 한번 봐봐. 테이블 그래요? 어디다 표시하는지. 테이블, 요 잠시. 테이블 여기. 이거 보이나 이거? 요거? 테이블 1. 그래서 테이블을 써준 거 있지? 테이블 레전드. 그거는 테이블 네. 논문 한번 봐봐.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써줘 제목을. 네, 그림은 아래다 이해하고. 써주고. 그래서 네, 이 테이블 1 저 밑에 나온 거는 일단 틀린 거고. 그다음에 스퍼터링보다 낮은 전도성. 저렇게 쓰지 말라 그랬지. 낮 다음에 낮은에서 낮과 은이 거리가 너무 멀잖아.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네, 누가 봐도 이거 제대로 신경 안 썼네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지?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하자면 네. 증착이 이게 되게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사람도 분도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증착이 어 영어로는 사실은 deposition 이게 증착이어서 영어로 deposition 하면 스퍼터링이나 솔저링이나 크게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 네. 증착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증기, 그러니까 원소로 붙인다, 부착시킨다. 약간 이런 느낌을 한국어로 주기 때문에 증착은 저 스퍼터링이나 베이퍼 이베포레이션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디포지션이라는 그래서 그냥 코팅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어, 네. 은희가 말에 이제를 굉장히 많이 쓴다. 아, 영어로는 you know라는 표현을 많이 쓰듯이 이제가 그냥 수없이 들어가. 오케이. 음, 이와 같이 이제 용액 공정의 확률적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 더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주석 농도를 찾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다음 테이블 2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공정 조건에 따라서 세족의 주석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족 농도가 10%라고 알려왔지, 잠깐만 앞으로 넘어가. 10%라고 앞 알려놓았지만, 슬라이드, 네, 앞 슬라이드. 자, 네, 이것도 테이블은 밑에다 쓰는 거 네, 아니야. 위에다 쓰는 네,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많잖아. 테이블이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잖아. 그렇지? 네, 그럼 이걸 한눈으로 이게 다 안 들어온다고. 특히 영어 증착법 이거 뭐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증착법에 이렇게 증착에다가 영어로 deposition 한번 이렇게 써주면은 아예 그냥 질문거리 없어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최적의 주석 농도 너 강조하고 싶은 게 뭐야? 거기다가 세족의 농도, 색이라든지 명암 이렇게 회색이라든지 뭐 이런 색을 넣거나
아, 아니면은 네. 칸을 써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봐라. 이 부분을 표시해주면 훨씬 더. 왜냐면 은희가 이거 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이거 뭘 봐야 되지? 우선 계속 헤매니까 그렇게 시간 이렇게 잘 전체적으로 다 볼 시간이 없을 때는 요거 하나는 주목해서 봐라 해서 그거를 뭐 칸으로 표시해도 되고 색을 달리해도 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해봐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의 조성 농도가 10%라고 알려져 왔지만, 이제 조성 농도 같은 경우에는 ITO 방막의 투과율, 분비계, 저항성, 수명 곱빼기, 결정리 크기 등 여러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마찬가지로 저항성 같은 경우에는 저게 농도뿐만이 아니라 어닐린 도 그리고 기판 온도, 방막의 두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각 ITO 공정 조건에서 나타나는 최적의 조성 농도를 알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용액 공정에서 용액 공정에서의 성능적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적의 조성을 찾는 것만으로는 이 한계를 개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플래시 램프 어닐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2022년도에 나온 논문에서는 이제 유연기판에서의 내부 충격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결정 구조가 아니라 비교적인 몇 충격의 영향을 덜 받는 아모프스 구조의 IT 방막을 제조를 해서 이제 성능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아모프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결정 구조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플랫 버닐링을 진행을 하였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나온 논문, 이 논문이 어디서 나온 건지 얘기해야지. 아, 연구실. 우리 연구 그룹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오케이, 가자. 네. 그래서 이제 플래시 램프 버닐링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ITO 방막 표면에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컬 디솔더링으로 인해서 추가 산소 공급이 발생을 되면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자유전자가 더 발생을 돼서 정기적인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로컬 디솔더링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이 논문에서는 이제 플래시 어닐링을 진행해도 아모포스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최적의 조석 농도를 찾기 위해서 논문과는 다르게 이제 유리 기판에서 ITO 방막을 제조하였고, 이제 더 높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정 구조로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과는 다르게 아모포스 구조가 아니라 결정 구조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본 연구에서는 이제 용액공정 기반의 ITO 방막의 제조 효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의 구성 농도를 찾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와 같은 추가로 용액공정의 정기적인 한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진행한 플래시램 버닐링이 ITO 방막이 어떤 특성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네, 간단, 네. 그거를 말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간략하게 써줘야 돼. 키워드 중심이라도. 글씨, 그 네, 다음에 지금 플래시 램프 어닐링 한번 데이터 몇 개 들어갔는지 한번 봐봐. 세 개에 들어. 세 개? 세 개? 오케이. 세 개? 오케이. 괜찮아. 세 개 정도면. 근데 조금 더, 어, 설명량은 좀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아. 아, 음. 어쨌든 그걸 아주 우리가 시간이 되진 않았으니까 일단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얻은 결론.
간략하게. 그건 말로 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 얻은 결론으로 바탕을 해서 우리가 미해결된 문제가 뭐고 여기 우리 은희 프로젝트에서 학위 논문에서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는지는 써줘야 돼. 슬라이드 하나로 아, 요약해서. 네. 귀로 들어서는 처음 접하는 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겠지? 음. 계속하자. 네. 그 실험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임금 수용액과 도석 수용액을 섞어서 ITO 용액을 제조한 후에 스핀 코팅을 이용해서 이제 방막을 코팅해서 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팅을 한 방막을 250도에서 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완전 비탄 위에 증착을 되는데 이 과정에서 10번을 반복을 해서 4층의 방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성능 향상에서 진행한 플래시 램프 언링을 10회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최적의 주성 농도를 찾기 전에 더 높은 정기적인 성능을 가진 IPO 방막을 찾기 위해서 네 가지 프리커셔널 조합에서의 면적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피규어 10을 보게 되면은 인중 0.1몰, 주석 0.025에서 네 가지 조성 모두 가장 낮은 저항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제 4번 조성이 가장 최적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ITO 방막에는 다른 특성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ITO는 초명 전극으로 많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초가도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먼저 피규어 11을 보게 되면은 인중 클로라이드가 들어간 조합이 인중 나이트로 조합에 비해서 더 높은 추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중 나이트로 조합에서도 이제 높은 가시가시성 영역에서 높은 추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네 가지 조성 모두 이제 추정 정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용해 공정 기반의 스크린 코팅을 이용하여서 받침의 방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균일성 있는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U 방막의 균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샘 스노 이미지를 측정을 하였고요. 이제 측정을 한 결과 4번 도성에서 가장 균일성 있는 방막이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전기 정도성을 보이면서 균일성이 있으면서 이제 투과율이 높은 4번 조성을 가지고 이제 최적의 조성 농도를 찾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조성 그러니까 저거 앞에 농도에서, 걸로 은은아 앞에 거 여기다가 네, 좀 공간을 좀 마련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건 뭐야? 지금 프리커서 종류를 결정한 거잖아, 그치? 네, 밑에다 소개언론을 써줘야지. 아, 네, 안 그러고 넘어가면 이거랑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데 연장선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거 명확하게 해주고 한번 끊고 이제 가져야 돼. 이제 그리고 최적의 조성 농도를 찾기 위해서 조성 농도에 따른 면적을 측정하는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피겨 13 글자 폰트 크기 달라. 네, 그다음에 좌우 안 맞춰져 있어. 네, 왼쪽으로 그냥 한 줄로 맞추든지 이게 약간 중간에다 이렇게 둬버리면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야. 테이블 당연히 위로 가야 되고 네.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야. 왜냐하면 제대로 슬라이드 구성도 제대로 안 했네 이렇게 돼. 내용을 보기 이전에. 자, 계속하자. 이제 주석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면장의 값이 점점 감소를 하다가 이제 5번이 0.005몰에서 최소값을 모인 후에 다시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0.005몰에서 주석의 농도가 최적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ITO는 주석 농도에 따라서 여러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항의 변화가 나타나는 역물과 0.005몰 그리고 0.01몰에서의 추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가보자. 네, 여기서 지금
다섯 번째, 이게 지금 가장 최적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다섯 번째 여기다 표시를 좀 해주고 여기 주석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 그, 그거는 이제 5%, 5%지. 어느 게 네. 10%야? 6번이 6번 10%. 10%? 그럼 여기다가 스퍼터링 뭐 스퍼터링 최적 농도 아니면 기존의 최적 농도, 컨벤셔널 최적 농도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발견한 최종 논도 이게 이렇게만 오면 사람들이 이거 연결을 못 시켜 테이블이랑 이거랑 너무 어, 작아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앞부분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원래는 10% 6번이 최종 농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5번이 최종 농도지? 그럼 네. 여기다도 그래프에다가도 이 히스토그램에도 표시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거 내가 얘기를 계속 안 해줬네. 이거 잘못된 거 알지? 잘못 표시한 거 알지? 어떤, 음, 여기 우리 저 히스토그램 그래프 저거 잘못 표시된 거 알지? 저 선은 뭐야? 선이 의미하는 거. 이 그래프에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선. 왜 선으로 연결했어? 이제 그냥 경향성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연결해서, 네. 선의 의미는 뭐냐면 동일한 시료가 지금 여기 팀 컨센트레이션 어떻게 이거의 동일한 시료가 뭐온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서로 다른 시료면 막대기로 해줘야지 정상. 근데 여기서는 되게 요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잘 나오지. 예뻐 보이지. 그래서 네. 한번 고민 한번 해봐봐. 네. 저걸 저걸 일단 적어도 선은 빼야 돼. 아, 네. 선은 동일한 시료의 변화를 계속 이어서 본다는 의미거든. 선은 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저거를 이걸로 할지 아니면 저거를 동그라미를 좀 입체감 있게 좀 멋있게 표현할지 그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아니면 네. 막대 그래프로 할지 막대로 하면 두 개 겹치잖아, 그렇지? 네. 별로 모양이 예쁘지가 않지. 고민 한번 해봐봐. 선은 아니야. 네. 선으로 하면 안 돼. 선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5번에다 표시해주고 아니면 두 개 화살표로 표시해주든 네. 5번 그팀 컨센트레이션 5번에다가 표시해서 5%, 그 다음에 6번에다 표시해서 10% 여기다가 표시해주면 좀 친절하지. 정확히 비교할 수 있지. 오케이, 다음.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서 진행한 플래시 램 버닝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액 공정으로 망막을 제조 시에는 용액이 고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용매와 이제 음이온의 열 처리 과정에서 용매와 음이, 음이온의 증발로 인해서 화학적 구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TPS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테이블 5를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만. 뭐, XPS가 뭘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원소비를 아토믹 퍼센트를 확인을 하니다 아토믹 퍼센트. 그러니까 실제 원소비니까 여기서 뭐야? 우리가 실제 용액 공정에서 퍼센티지로 넣은 게 실제 고치에서도 동일한 퍼센티지가 유지되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런 취지의 것을 한번 좀 써주면 좋겠지. 그 다음에 지금 놓고 보니까 요 가운데 지금 이게 높잖아, 그렇지? 네, 요 픽이 잘 안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요걸 잘라가지고 얘를 좀 이렇게 안 돼? 얘를 그냥 가운데를 가는, 이쪽으로 자르면은 이게 좀 크게 보이잖아,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에 테이블을 좀 줄이고 얘를 좀 늘리면 안 되나? 네,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아, 그래서 왼쪽으로도 늘리고 상하는 늘리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밑에 제일 높은 픽을 좀 잘라. 그다음 얘를 좀 전체적으로 올리면은 픽이 좀 잘 보일 거 아니야. 네. 음, 가자. 그래서 이제
용액에서의 인중과 주석의 농도비와 동일한 원소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ITO가 용액에서 고체로 변하는 과정에서도 화학적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이제 자유로운 농도 조절이 가능하는 용액 공정의 장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서 나타나는 분석에서는 주석의 농도를 원소비로 나타내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플래시, AB를 누가 네, 저렇게 쓰니? A를 누가 저 구성에다 써? 제일 왼쪽에다 쓰지. 아, 아니면 밖으로 네. 빼든지.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진행한 플래시 어닐링이 이제 로컬 디솔더링으로 인해서 추가 산소 공공이 발생하는 등의 화학 조성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테이블 6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 프리어닐링의 방막과 동일한 문소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플래시 어닐링으로 인해서 발생한 로컬 디솔더링이 화학 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마일드하게 발생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 농도에 따른 방막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한 성미등으로 이제 측정을 하였지만, ITO가 투명하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at 퍼센트는 뭐야? 아토믹 퍼센트 원래, 단위, 원래 저렇게 써? 네, 그 차단을 이렇게 오케이, 줄여서 오케이, 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주성 농도에 따른 ITO 방막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과도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모든 주성 농도의 ITO 방막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제 투자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고, 주성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추가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주석 함량이 증가에 따른 추가율 감소는 입자 경계에서의 산란의 증가로 인해서 빛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P와 B를 보게 되면은 플래시 어닝링도 동일한 추가율의 현상을 보이는 것을 보아 플래시 어닝링이 각막의 강압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캐리어 농도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ITO의 밴드갭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ITO 방막의 이제 밴드갭 값이 증가할수록 페르미등이가 전도대의 최소값에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에 캐리어 농도가 높을수록 밴드갭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갭이 ITO의 흑강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흑강도 그래프를 서클플롯으로 바꿔서 이제 곡선이 생기는 지점에서 직선을 그어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밴드갭 에너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은 농도가 증가, 주석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밴드갭 값 또한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높아졌던 캐리어 농도 또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규어 B를 보게 되면은 플래시 어닐링 망막의 밴드갭이 A의 프리 어닐링 된 망막의 밴드갭보다 약간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제 플래시 어닐링으로 인해서 추가 산소 공공이 발생하면서 자유전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캐리어 농도가 조금 증가를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강화섬유경 피규어 16에서의 강화섬유경에서는 IT 방막 표면의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댐으로 표면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모든 ITO에서 결정이 형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TO 방막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 아모크스 구조를 가지지만 200도 이상의 열처리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결정이 형성이 되면서 정기적인 성능이 향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ITO의 결정 구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엑스아이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피규어 20에서 A를 보게 되면은 모든 주석의 농도에서 ITO가 다결정의 입방형 빅스바이트 구조의 결정 피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 해절 피크에서 배양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XRD 피크에서 산화 주석의 결정 피크가 관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빙시 인중의 위치를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주석 도핑 시에 산화 인중, 그리고 이제 이 피크에서 세로 공식을 이용해서 결정의 크기를 계산을 하였는데요. 먼저 B번을 보게 되면은 5atomic%에서 최소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5atomic% 다른 농도에 비해서 균일성 있는 방막의 자층이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리 차이에서는 아, 그리고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그 아모포스 논문에서 아모포스의 구조의 ITU 방막이 플래시 어닐링 후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XR부터 증명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결정 구조의 ITU 방막에서 동일한 정향이 보이는지를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플래시 어닐링을 진행을 해서 XRD로 분석을 해온 결과 7번을 보게 되면은 플래시 어닐링 전과 동일한 결정 구조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플래시 어닐링이 아모포스 구조뿐만이 아니라 결정 구조에서도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정기적인 성능만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규어 13의 면장 값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메커니즘 변곡점이 생기는 메커니즘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제 ITO 방막의 주석의 농도는 이제 투과율 저항성, 결정력 크기, 밴드계뿐만이 아니라 수면 겨치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수면 겨치기에서의 수면 겨치기가 면장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FM 이미지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이때 F에서 피규어 F에서 보면은 수면 겹치기가 면장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RQ 값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면 겹치기 자체는 주석 농도에 따른 아이트 방망이 정기적인 특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추가로 자, 스탑, 네, 스탑. 지금 여기서 지금 주제가 바뀌는 거지. 네, 지금 여기서부터 일단 일단락 시켜가지고 하자면 은이 너가 거의 시간이 쫓기는 느낌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네, 한 번도 멈추질 않아. 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 이런 AFM 데이터 얻었는데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 이런 느낌밖에 안 줘. 지금 전체 AFM 앞에 있는 또 우리 그거 데이터 분명히 너가 설명했는데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다가 그거를 뭐 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이게 그거 여기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 아니면 가설을 쓰던지 해서 뭔가 그 너 지금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 네, 쉴 새 없이 얘기해.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어떤 톤으로? 동일한 톤으로.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쟤는 이거에서 이거 데이터 얻었고 이거에서 이 데이터 얻었고 이거에서 이거 데이터 얻고 데이터는 많이 얻었는데 잠깐 왜 저걸 데이터 얻었다고 했지? 그러니까 없어. 써있지도 않고 너무 빠르게 다다다다 지나가서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네. 이까지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음. 다 어, 추가로 ITO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기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중과 주석의 비율을 특대로 고정한 후에 연장을 측정을 하였는데요. PP와 다시 책상을 한번 보게 뭐라고 뭘 되면 위해서 이거 고정했다고?
이제 최소의 저항값, 이제 최소의 정기적, 최소의 농도, 인중 농도에서의 최적의 주석 농도를 찾았기 때문에 이 농도 비율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용액 자체의 농도를 높였을 때 정기적인 성능이 변하는지를 확인을 그 하려고 말 이 실험을, 자체가 지금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이제, 이제 그 장막 ITO의 음. 농도, 인중과 주석의 농도 안 비율을 들린다. 고정한, 인중과 주석의 농도를 고정한 후에 이 아, 농도를 스탑, 스탑, 고정한 후, 스탑, 스탑, 스탑. 네, 지금 앞에는 뭘 했어? 어떤 걸 했어? 이제 최적의 주석 농도를 그게 뭔데? 찾고, 그게 뭔데? 최적의 주석 농도가. 이제 90, 이제 5%입니다. 95% 비율이면 어떻게 돼, 그게? 근데 제가 그 실험하기 전에 한 거를 아니, 최적의 주석 농도가, 잠깐만. 갑자기 레이쇼 10대 1이 왜 나오냐고. 앞에 거랑 비교하는 거 없이 갑자기 레이쇼 10도 저렇게 딱 나오면 비교가 안 되잖아. 왜 했는지 모르잖아. 뭔가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걸로 뭔가 표시를 해줘야지. 계속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설명하면 어떻게 들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만. 레이쇼 10대 1이 왜 나왔냐고. 그, 아, 스테이는 이제 주석 농도 10%에서 1%를 나타내는 IPO 용액에서 저희가 잠깐만,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네, 얘기하라고. 레이쇼 10대 1이 뭐와 뭐의 10대 1이야? 인중과 주석의 스테이. 그럼 저를 레이쇼 10대 1로 쓰면 어떻게? 인디움과 주석을 B를 써야지. 네, 오케이. 인디움이 네. 10이고 주석이 1이야? 그치? 제가 표시를 이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잠깐만. 아니, 표시는 두 번째고. 첫 번째 표시도 붙여야 되고. 네, 그러면 이거는 주석의 농도가 10%야? 네, 그러면 우리가 최적으로 한 거 5%야? 네. 근데 이게 10%를 왜 했어? 10%를 한 이유는 이제 그냥 지금까지 알려졌던 최저 농도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공정 조건에서도 10%에서 최저 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그냥 우리가 5%가 제일 좋다고 나왔잖아. 그치? 네. 근데 이거 굳이 10%까지 왜 했냐고. 어차피 이제 동일한 이제 농도 자체는 5%에서 최저 농도가 나왔지만 이제 용액 그럼 5%로 해야지 자체에서의 왜 10%를 왜 해? 5%만 하지 왜 굳이 10%를 또 하냐고. 5%가 제일 좋다면서. 네. 10%왜 했냐고. 10%왜 했어? 이게 그냥 이제 농도 ITO 용액 자체의 농도의 증가에 따른 저항값을 확인을 하려고 그냥 이제 가장 기본으로 직관적으로 사용되는 얘기하라고. 직관적으로.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장황하게 가장 그냥 설명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돼서 퍼센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해서 네, 많이 보통 10%에서 많이 하니까 농도를 이걸 한 거지. 하기 때문에 네, 많이 해서 이걸 해서 뭐 하려고 했어, 근데. 그러면. IPO 농도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이제 저항이 증가하는 동일한 경향이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동일한 경향을 왜 봐야 되는데? 어, 최소는 이제 기본에서 했던 조건에서의 농도가 아니라 그냥
아, 뭐 추가적으로 더 장황하지 마, 농도를 높, 장황하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네, 이거 더 우리가 농도를 어 높일, 더, 네, 잠깐만 10 네, 지금 이거 레이쇼 10대 1로 쓰지 마 그냥 네, 비율 우리가 5%가 최적이잖아. 그래서 앞에 5%쫙 네, 얘기했어. 그치? 네,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앞에 5%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했어. 뭐 우리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 실험을 왜 다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왜 5에 5대 그러니까 왜 5%에서 전도도가 제일 잘 나오는지 그 메커니즘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 거잖아. 네, 그걸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해? 네, 장황한 거 밑에다 그냥 써. 말로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게 이 실험을 왜 했는지 그냥 한마디로 딱 할 수 있게 하라고. 네, 왜, 그거는 그게, 그게 좋은 방식이긴 한데 지금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가 한 개, 한눈에 싹 안 들어. 전달리고 확 떨어져, 그냥. 네, 자, 연장선에서 5% 최적이잖아. 그치? 네, 10% 했어. 네, 최적이 아닌데 했어. 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했어. 사람들이 많이 쓰면 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적인데. 네, 일반적으로. 10%왜 한 건데? 우리 5%쭉 했잖아. 10%왜 했어? 이거 왜 한 거야, 지금 10%? 더 추가적인 현상이 추가적인 가능합니다. 성능 하셔가지고, 향상? 아니, 예전에 우리 저기, ACS AMI 그거 10%에서 한 거 아니야. 네, 그거 왜 또 했냐고. 굳이 이걸 왜 하냐고. 질문이 왜 했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5%가 제일 좋다면서. 5%만 하면 되지. 근데 10%왜 했냐고. 왜 했니, 10%? 은하, 이거 10%왜 했어? 음, 최 박사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야? 아니면 그냥 네가 그냥 한 거야? 네, 그냥 조건, 최적의 농도를 찾기 전에 그냥 미리 실험을 한 거여서 그냥 그게 넣은 거야, 너무 그냥 그래서? 그걸 왜 넣어, 네, 그러면? 이걸 왜 넣어? 아니, 10%할 이유가 없잖아. 이미 저기서 이거를, 이거는 글라스인가, 그러면? 네, 이건 골랐어요. 플러스, 오케이. 뭐, 그거는 우리 저기, 전에는 뭐 그렇다 치고. 아니, 5%가 제일 좋다면 10%왜 넣어, 이걸 굳이? 성능이 안 좋은 거. 왜 이걸 안 좋은 거를 굳이 여기서 했는지 너가 이유를 밝혀야 된다고, 여기서 보여주려면. 네, 안 그러고 그냥, 이거 10%를 해봤어요. 시간이 남아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 잡으려고 한번 해본 건데, 빼기가 아까워서 그냥 넣었어요. 말이 안 된다고, 그게, 발표를. 왜 이것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데. 성능이 더 낮은 건데,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돼? 어? 그냥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야? 음, 그러면 안 된다고. 연관성을 찾아야 된다고, 인과관계, 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네, 10%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5%가 지금 뚜렷한 5%에서 왜, 어느 영역에서, 왜, 잠깐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나? 어느, 무엇 때문에 지금 전도성이 좋아졌는지 그 어떤 원이 되는 요인을 발견을 못했잖아, 맞아? 네, 발견을 못했으면
예를 들어서 굳이 찾고자 한다면 10%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니까 그 데이터에 여러 가지 보여주는 패턴과 특정 패턴과 5%의 패턴과 10%의 패턴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10%의 그 데이터 특정 데이터의 패턴에 비해서 5%의 특정 데이터가 다르다면 그 패턴이 어떤 변화하는 패턴이 다르다면 이 부분에서 보통 그 영역에서 어떤 메커니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 그거 아니고서 이거 보여줄 이유가 없어. 5%가 제일 좋다면서 10%왜 보여줘? 아니면 같이 보여주든지. 10% 비해서 5%가 얼마나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준다든지. 10%왜 따로 왜 보여주면 비교도 안 되고 뭐 이유가 지금 너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더 희석시켜가지고 더 그냥 어 그냥 이게 왜 중요한지 뭐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가버려. 아 뭐가 보여준 건 되게 많은데 저걸 왜 보여줬는지 이 실험을 왜 했는지 뭐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만들어 버려 지금부터 데이터가. 자 10%에서 요 10%로 한 거 중에서 지금 차이가 뭐야? 5%에 비해서. 데이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 아니요, 따로. 10%? 다 비슷해? 패턴이, 그, 이제, 결정의 사이즈나, 표면 가치기 자체는 더 낮게 나오긴 했는데, 연주함과 이제 동일한 전향성 음. 자체를 보이지 않아서, 이 메커니즘 자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설명하고요. 그러면은 요 10%요 데이터랑 5% 데이터랑 비교하면 5% 데이터가 훨씬 좋다.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 네, 저항이나 이런, 음. 이제 아, 투자율, 투과율이나 뭐 AFM이나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여줘야지. 굳이 보여주려면. 네, 그냥 단순하게 면적만 측정해서 보여준, 면적만 측정했을 때만 더 좋아진 게 아니라 투과율 데이터도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지? 우리 거기 뭐 결정이 뭐 형성되는 패턴도 좀 달라진, 또 향상된 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항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런 퀄리티 자체가 10%에 비해서 비교해서 봤을 때 10%는 컨벤셔널 이전까지 사람들이 최종 농도라고 생각해왔던 부분들 그거에 비해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아졌고 5%로 하니까 좋아졌고 이게 비교할 때 의미가 있지. 이거 갑자기 10%딱 보여줘가지고 5% 거랑 또 비슷하게 그냥 또 실수 없이 또 얘기하면서 쭉 넘어가면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 이거 저 왜 음, 보여줬을까? 이렇게 쭉 얘기 한번 해봐봐. 데이터 보여줘봐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은희는 쉴 새 없이 얘기해 지금.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집중해서 내가 이걸 사전에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무슨 얘기 포인트가 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해서 전달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말을 적게 하는 거,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너가 아는 걸로 해서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한 걸로 짧고 직관적인 말로 설명하는 거. 긴 거는 그냥 밑에다 써버려 그냥. 알겠어? 너 네, 말 듣고 이해 못하면 그냥 그거 보고 이해하라고. 원래는 원래는 그 밑에다가 짧은 걸 쓰고 밑에 설명하는 사람이 좀 비교적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은희는 지금 정반대야.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전달력이 갑자기 훅 떨어지고 있어 지금. 네. 오케이, 계속하자. 음, 잠깐만 앞에 봐봐. 데이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요거? 네,
네. 그럼 이거 왜 이거 야 씨, 이거를 이- 이거 하나 있는 거를 그렇게 길게 설명해가지고 더 왜 혼란스럽게 만들어? 음, 이게 지금 뭐랑 대비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 야. 앞에 5대 그러니까 5%짜리 어떤 데이터랑 대비되는 건지. 응? 앞으로 한번 가봐봐. 이게 5%에 저거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야? 네, 해당된다기보다는 이거 자체를 따로 빼서 그냥 이제 용액 자체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성능이 증가하는 걸 그냥 보여주려고 한. 잠깐만, 잠깐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 거는 여기서 5번, 6번을 비교해서 본 거 아니야. 네, 5번을 본 거잖아, 주로. 5번이 이제 5%니까. 그치? 네. 근데 아까 그건 뭐야? 걔는 6번. 아까 걔는 6번이야. 아까 근데 그게 조성 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었어? 아, 그거는 이제 얘는 지금 인줌을 0.1몰로 고정을 했는데, 고정을 음. 하고 주석을 0.01몰로 한 이 데이터 자체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제 아까 그 어. 데이터는 인줌 자체를 이제 0.2몰로 늘리면서 같이 주석도 같이 두 배 늘려서 0.02몰로 측정을 하고, 그럼,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왜 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굳이 그걸 보여주려면. 그것만 하러 달랑 딱 하면은 어디서 새로운 내용이 확 들어와 버려가지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거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걸 왜 했다라고 은희가 설명하는 건 너무 길고 막 돌아서 설명해가지고 뭘 네.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자, 오케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할지. 다음. 그리고 이제 용액을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용액을 한 4시간 정도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용액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라서 pH 변화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내가 미리 얘기해서 너무 미안한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앞에 연결고리랑 지금 우리가 메커니즘 스터디 계속 한 거 아니야. 네,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내가 알기로는 5%에서 왜 발생하느냐. 근데 앞에서는 그 안에 어떤 구조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원래 10%에서 5%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결정성이 좀 더 뭐 좋아진다든지 뭐 이제 다른 그런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뚜렷한 요인이 발견이 안 됐잖아. 네, 발견이 안 됐으니 여기서는 그러면 혹시 어? 그 용액 공정 들어가기 전에 용액 상태에서의 어떤 변화가 5%에서의 전도도의 최적의 전도성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거잖아. 공정이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공정 전 단계에서 어떤 변화 때문에 우리가 5%에서 가장 최적이 나온 건 아닐까 해서 본 거잖아. 네, 맞아? 네, 맞아요. 아니 네,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야지 사람들이 그거랑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갑자기 여기서 pH 변화가 있는지 pH 변화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굳이 pH 변화를 왜 봐야 되나? 뭐 봤다고 하니까 그냥 봤나 보다. 그냥 이렇게 해서 요거만 따로 딱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가 어떠한 고리가 없이 그냥 얘 하나 딸랑 그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하나 데이터 하나 딱 얹은 그런 느낌밖에 전혀 주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전체 그 흐름이랑 흐름 안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 실험을 왜 네, 했는지. 그래야지, 아, 그래서 실험했고, 여기서도 별 차이가 없었네. 이렇게 얘기의 흐름이, 스토리의 흐름이 들어가지. 네. 오케이. 계속. 이제 측정을 했지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용액의 pH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아 용액의 제조 후에서 이제 용액에서 방막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pH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최적의 조성 농도가 나타나는 특성이, 최적의 조성 농도가 보이는 이 특성이 나타나진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결론이 끝이잖아. 네. 다음 넘어가야지. 네. 결론은 결론 너무 길어. 어? 네. 그다음에 왼쪽 이거 뭐야? 왼쪽. 왼쪽 줄맞춤을 왼쪽, 저렇게 하면 어떡해? 번호는 번호끼리 맞추고 글은 글자끼리 맞춰야지. 네. 전형적으로 이거 신경 안 쓴 거야. 네. 이런 애들 많아. 근데 그다음에 이렇게 짧게 써. 전체 문장으로 쓰지 말고 키워드 중심. 첫 번째, 중요한 발견. 아예 여기다가 막 어? 새로운 발견 이렇게 써도 돼. 중요하니까. 네. 지금 이걸 딱 보면은 결론도 은희 또 다다다다다다 설명할 거 아니야. 네.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너 그렇게 설명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네. 말을 줄여야 돼 지금. 글자도 줄여야 돼 여기서. 정 못 네. 줄이겠으면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하던가.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줄일 수 있어. 네.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 분량으로 줄여. 크기 더 크고, 뭐뭐 하였다, 봤다, 다 빼고, 네. 키워드 위주로. 가장 핵심적인 거. 첫 번째, ITO 방막을 솔젤 기반의 스핀 코팅으로 제작하였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용액 공조 아니 좀 이렇게 이게 맞는데 네. 저걸 다 할 필요 없이 용액 공정 ITO 방막에 새로운 최적 조건, 최적 조건 발견 혹은 뭐 스크리닝 딱 하고서는 괄호치고 기존 10%에서 5%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작은 2번으로 용액 공정의 이거는 너가 좀 잘 한번 하고 용액 공정 5% 틴 5% 최종 농도 어, 틴 5%가 용액 공정에서 최종 농도 이건 하여튼 잘 쓰는데 그 이유 메커니즘 분석하고 그 작은 걸로 작은 1번으로 XPS 원소 분석 뭐 결과 간단하게 쓰고 어, 화학 조성 변화 화학 중성은 그 5%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뭐 밑에 그런 식으로 쭉 쓰라고 네. 어, 왜냐하면 음, 그치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고 6번 또 너무 길잖아. 네. 효율적인 방막 제조가 가능. 이거 쓸 필요 없다고 그냥 네. 이렇게.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결론을 나왔고 여러 가지 탐색을 해봤는데 지금 왜 5%인지 10%가 아니라 왜 5%인지 결론은 안 나왔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추정하는 게 뭐야? 결정 사이즈나 표면 비교적 적은 표면 거치기 그거 인해서 쓰라고. 음, 그걸 그걸로 추정하고 있음. 근데 어떤 근거로? 그거는 이제 말로 좀 설명하면 되겠지. 네. 그거 쓰라고. 지금 이거 다 읽을 수 있겠어? 1분 안에? 음, 읽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결론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너무 성의 없는 거야. 보통 이렇게 네. 많이 하더라고 애들이. 이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네. 이거 수정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은희가 그렇게 실험도 많이 하고 지금 공부도 많이 해서 머릿속에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설명해주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20분 안에 혹은 30분 안에 설명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이 되게 강해. 첫 번째. 두 번째. 어, 그게 원칙적으로는 좋은데 발표할 때는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 네. 그거 그대로 그냥 다 읽고 있어. 원래 그 사이언티픽한 설명을.
그건 논문 읽을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발표할 때는 좀 더 직관적으로 짧은 말로 잘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터움도 주면서 용어도 그 혹은 표현 방식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시간이 좀 들더라도 오케이? 네, 나 이거 이거 이제 녹화하고 있으니까 공유할 테니까 이거 보고 다시 슬라이드 더 수정하고 그다음에 네, 무엇보다도 발표 전략을 다시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아. 네, 슬라이드를 지금보다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은 지금 은희의 지금 이런 방식의 설명으로는 이, 이 개연성 있고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굉장히 탄탄한데 그것이 지금 싹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요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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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해서 소결론이 뭔지 그래서 그 다음 실험은 왜 우리가 그걸 했는지 전체적으로는 왜 10%가 아니라 5%인지 내가 이야기론 그런데 실제 그게 맞는 거지? 네, 그걸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도 좀 바꾸고 설명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 어 내일 빨리 스케줄 잡아. 왜 공지 안 해? 왜? 아, 몇 시로 할 거야? 연습. 아,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내가 없는데 저녁에 내 수업 있잖아. 아, 몇 시에 가는, 저기 대면으로 할 거야. 아, 네 한준이랑 명이라는, 한준이랑 희영이랑 현재 다 오라 그래. 수업이 없으면. 그다음에 내가 한 2시 반에서 5시까지 있을 수 있거든. 그 사이에 시간 잡아. 네. 오케이.